안녕하세요. 김성일입니다. 요즘에 개인 투자용 국채가 나왔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신데 저도 궁금해서 좀 조사를 해봤어요. 이거 투자할 만한가? 뭐가 장점이 뭐가 있나? 단점은 혹시 어떤 게 있는지 좀 분석해 봤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죠. 6월 20날 국내 최초의 개인 투자용 국채가 발행이 됐습니다. 뭐 기사나 이런 보도자를 보면 금리가 높아서 예금보다 유리하다. 그리고 만기가 길어서 노후 대비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 하나 이자 소득 분리 과세로 절세 효과까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나왔는데 자세히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일단 국채라는 건 정부가 필요한 돈이 있을 때 자금을 빌리기 위해서 발행하는 차용 증서죠. 세금만 가지고 나라 살림을 운용하는 게 어려우니까 돈을 빌려서 재정에 사용을 하는데요. 그때 발행하는 게 국채죠. 기존에는 은행, 보험, 연기금 같은 기관 투자자만 국채를 직접 매수를 할 수 있었는데 개인은 국채를 모아서 만든 펀드 혹은 ETF에 투자를 할 수 있었죠. 간접적으로만 투자를 할 수 있었는데 작년에 국채법이라는 걸 개정을 하면서 개인도 국채에 직접 투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개인 투자용 국채의 장점이 뭘까? 미국이나 싱가포르에서 이미 운용하는 제도이고 정부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재정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목적이고 정부만 유리하면 개인들이 이 상품에 참여를 안 할 거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요. 첫 번째로는 가상금리를 제공을 한다는 건데요. 국채를 발행할 때는 발행 시점에 표면 금리가 정해집니다. 표면 금리라는 건 저희가 예금을 하고 예금 통장을 만약에 실물로 받잖아요. 한 페이지를 열면 거기에 금리가 찍혀 있어요. 그죠? 몇 점 몇 퍼센트 금리를 준다라고 확정적으로 찍혀 있는 것처럼 국채 표면에 찍혀 있는 금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표면 금리죠. 만기에 받는 이자를 말을 하는데요. 개인 투자용 국채 같은 경우에는 가상금리를 줘요. 그래서 금리 보너스를 제공을 하겠다. 그러니까 예금보다 더 유리하지 않냐? 한번 관심을 가져봐라 이렇게 하는 거죠. 실제로 발행된 상품들을 보면 10년물, 20년물 두 가지가 발행이 됐는데 10년물은 만기가 10년짜리, 20년물은 만기 20년짜리인데 10년물의 표면 금리는 3.54%고요. 가상 금리는 0.15%예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더해서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라는 거고 20년물 같은 경우에는 표면 금리가 3.425 그리고 가상 금리가 0.3. 가상 금리가 더 높죠. 왜냐하면 요거는 20년 동안 들고 있어야지 받을 수 있는 금리이기 때문입니다. 10년물 같은 경우에 표면 금리가 3.54고 가산 금리가 0.15니까 합치면 3.69% 금리를 제공해 준다는 거거든요. 금융 상품을 고민을 하실 때는 상대적 관점에서 비교하는 게 그나마 좀 합리적이거든요. 그래서 3.69가 높냐 낮냐 보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선택지하고 비교해 보는 게 좋은데요. 가장 기본 예금이죠. 일단 예금보다는 뭔가가 좋아야겠죠. 네이버 금융에서 예적금 금리를 조회를 해보면 3.55에서 3.65 정도 나옵니다. 보통은 금리 검색하실 때 뭐 특판 예금이나 이런 금리까지 합치면 굉장히 높은 금리가 나오는데 그런 금리 같은 경우에는 가입 금액 자체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제한적인 금리들이고 마케팅용 금리이기 때문에 금리 비교할 때 그거랑 비교하는 것보다는 여기 보시면 기본금리라는 선택지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비교해 보시는 게 좀 더 현실적이고 제가 검색한 기준은 1금융권 12개월 기준이고 2억 원. 왜냐하면 200만 원짜리는 금리가 더 높은 게 많아요. 그래서 2억까지 내가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국채 한도가 2억이죠. 그래서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을 보면 뭐 IBK 기업은행 제가 나온 곳이죠. 네, 여기 3.66%도 있고 3.65, 3.60 뭐 이런 여러 가지 금리들이 있어요. 여기 맨 위에 보시면 IBK 디데이 통장 같은 경우에 단기 중금채라고 나와 있는데 단기 중금채는 예금은 아니에요. 중소기업 금융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이에요. 그런 통장이에요. 그래서 일반 예금이랑은 좀 다른데 거의 흡사하다고 보시면 되고 개인 투자용 국채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 정부에서 발행한 국채에 투자하는 거고 요 중금채는 중소기업 금융 채권이라고 해서 중소기업 은행만 발행할 수 있는 채권인데 거기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르긴 한데 중금채는 예금자 보호가 안 됩니다. 여기 국채도 예금자 보호가 안 돼요. 그런데 예금보다 더 안정적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예금자 보호는 5천만 원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원리금 합쳐서. 근데 이제 국채나 중금채 같은 거는 전액 보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예금보다 안전한 면이 있죠. 그리고 예금 같은 경우에 예금보험 공사가 보증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한도가 있지만
근데 국채는 정부가 보증해주죠. 예금보험공사는 정부의 산하 기관일 뿐인 거고 나라가 더 큰 거죠. 그리고 중금채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은행이 보장을 해주는데 중소기업은행이 망할 수도 있는데 중소기업은행은 정부가 만든 은행이에요. 국책은행이라고 하죠. 법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가 부도나지 않는 한 망하지 않는 은행이죠. 어쨌건 개인 투자용 국채 같은 경우에는 가상금리가 있기 때문에 일반 시중은행 예금보다 더 메리트가 있다. 이건 어느 정도 확실한 것 같죠. 두 번째는 안정성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금은 예금자 보호 때문에 안정적이지만 금액 한도가 5천이다. 개인 투자용 국채 같은 경우에는 부도날 확률은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둘 다 안전한 거다. 안정성의 차이는 별로 없다라고 보이고요. 참고로 우리나라 뭐 정부를 비판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자, 국채를 내가 투자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 그 국가 신용 등급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세계 2, 3위 경제 대국인 일본, 중국보다 높고 그리고 영국이나 프랑스하고 비슷한 정도입니다. 굉장히 신용 등급 높아서 우리나라 국채 인기가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는 상식적으로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 장점이 세금 혜택이죠. 예금이 만기가 되면 원금하고 이자를 받을 때 이자는 통장에 찍혀 있는 금리에서 세금 15.4%를 원천 징수 그리고 빼고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100만 원으로 만기 1년짜리 예금에 가입했을 때 금리가 3.6%였다면 실제 받는 이자는 3만 6천 원이 아니고 3.6%에 15.4% 이렇게 곱해서 계산하면 5,544원 나오거든요. 요거를 빼고 원천 징수하고 나머지 3만 456원만 이자를 지급을 해주죠. 금리 3.6% 예금의 세후 수익률이 3.0456%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여기서 세금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금이 이게 끝이 아니죠. 이자소득세나 배당소득세를 합산해서 금융소득이라고 부르는데 금융소득 2천만 원을 넘게 되면 종합소득세 대상자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소득 세율로 과세를 하게 되는데 최고 구간 세율이 되면 거의 수익금의 절반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되는 굉장히 높은 과세를 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런 위험이 있는데 개인 투자용 국채는 예금하고 다르게 이자 수익이 아무리 많아도 종합소득세가 아니고 분리과세, 종합소득세랑 분리했다. 그래서 분리과세를 적용해 줍니다. 이 제도는 굉장히 유리한 제도인 것 같지만 사실 어찌 보면 당연한 제도예요. 왜냐하면 예금은 매년 이자를 받아서 그만큼만 세금을 내면 되는데 개인 투자용 국채는 만기가 10년이나 20년이잖아요. 그러면 만기에 한 번에 이자를 받기 때문에 서민층 같은 경우에도 만기 시점에서 이자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돼버려요. 근데 금융소득 종합과세나 종합소득세의 목적 자체가 수입이 많은 사람은 세금을 더 걷겠다라는 취지인데 서민층한테 그런 제도를 적용하는 건 맞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분리과세하는 게 당연한 것 같기도 한데 어찌 되었건 분리과세를 해주기 때문에 종합과세 대상자인 분들 나 예금 때문에도 어차피 종합과세를 내고 있다 내야 한다라는 분들한테는 유리한 조건인 게 분명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개인 투자형 국채에 투자를 하고 싶은 생각이 조금 들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본 거는 개인 투자용 국채 입장에서 나 이렇게 괜찮은 애야 라는 이제 장점 어필한 거고 그거 아니고 그냥 개인 입장에서 나 뭐 평범한 직장인이고 뭐 평범한 사람인데 내 입장에서 개인 투자용 국채를 해도 돼? 안 해도 돼? 해야 돼? 꼭 해야 돼? 뭐가 좋아? 이렇게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 상대적인 평가 기준들이 있어야 돼요. 뭐 쉽게 말해서 벤치마크 같은 건데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내가 노후 자금이 1억 원이 있는데 어디에 투자할 거냐? 혹은 거치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혹은 매달 50만 원씩 적립식으로 저축을 할 때 유리한 게 무언가?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45세인 사람이 있다고 칠게요. 이 사람은 곳에 퇴직할 예정이에요. 더 하고 싶어도 회사에서 나가라고 할 수도 있고 자기도 또 한 그 정도면 퇴직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국민연금이 65세부터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5세 퇴직해서 65세까지는 국민연금이 안 나오니까 이 10년간을 소득 공백기라고 하거든요. 아무런 소득이 없는 거죠. 인컴이 없는 거죠. 은퇴 크레바스라고도 해요. 요 시기에 노후 생활비를 준비하고 싶어서 목돈 현재 1,000만 원 갖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굴려야 할지 고민이에요. 자, 이분 입장에서 예금에 가입하게 되면 현재 3.6% 정도 금리를 준다고 해요. 그러면
세후 수익률이 3.0456%가 된다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1,000만 원을 예금을 하고 이자를 세금 내고 이자를 받고 그다음 만기된 예금과 이자를 다시 새로운 예금에 가입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10년간 유지를 하게 되면 55세에 이분 통장에 남는 돈이 1,349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개인 투자용 국채로 투자를 할 수도 있겠죠. 지금 상품이 나왔으니까. 1,000만 원을 개인 투자용 국채에 청약을 해서 그거를 받게 된다고 했을 때 요번에 나온 게 표면금리 3.54%에 가산금리 0.15기 때문에 총 3.69%의 이자를 복리로 받게 됩니다. 그러면 10년 후에 개인 투자용 국채가 만기가 되죠. 그때 받는 금액은 세금을 원천 징수한 다음에 받게 되는 금액이 1,369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예금으로 굴린 것보다 19만 원 정도 이익이 됩니다. 즉 세후 기준으로 10년간 수익을 연한산으로 계산을 해보면 예금은 3.05%인데 개인 투자용 국채는 3.19%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0.14% 높은 성과가 발생을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금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이슈가 있는데 얘는 분리과세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또 하나 있죠. 그래서 난 예금만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 개인 투자용 국채에 투자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도 한 가지 더 체크해 볼 게 있습니다. 예금에 비해서 유리하긴 한데 단점도 있어요. 일단은 개인 투자용 국채 수익은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에만 제공이 됩니다. 특히 가상금리는 그렇죠. 그리고 복리 적용하는 것도 만기 조건이에요. 만약에 만기가 아니고 중간에 해지를 하게 되면 가상금리 제공 안 하고 표면 금리를 단리로 제공해요. 그러면 예금보다 불리해지죠. 예금보다 성과가 더 안 좋은 상황이 됩니다. 또 다른 단점은 2억 원까지만 이런 혜택을 줘요. 가상금리라든지 분리과세 혜택을 2억 원까지만 주기 때문에 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더 고민을 좀 해봐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개인 투자용 국채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 금리가 고정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그만큼 불리하죠. 예금은 금리가 올라가면 매년 만기가 되면 올라가는 금리에 따라서 예금 금리도 따라 오르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상승을 계속 따라갈 수가 있는데 요거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사실은 이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반대로 금리가 내려간다라고 하면 이 개인 투자용 국채는 10년 동안 고정되어 있으니까 좀 더 유리한 거고 예금은 낮아지는 금리를 그대로 다시 반영이 돼서 더 적은 이자 수익을 얻게 되는 그런 장단점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예금이나 개인 투자용 국채 말고도 대안이 있죠. 이렇게 55세부터 뭔가를 받고 싶다. 55세부터 내가 돈을 찾아 써야겠다라고 하시는 분한테 이미 잘 알려진 것들 있죠. 개인연금 있죠. 개인연금에는 연금저축 IRP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시면 되고 또는 ISA라는 절세 계좌가 있기 때문에 그 계좌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개인연금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 45세인 A씨가 개인연금에 납입을 하고 예금과 비슷한 수익을 주는 단기금융 투자 상품에 넣었다라고 가정을 하면 뭐 MMF라든지 머니마켓 혹은 단기국채 같은 상품들이 있어요. 이런 상품들이 예금하고 거의 비슷한 수익을 줘요. 때로는 좀 더 좋고 때로는 좀 더 안 좋고 뭐 이렇긴 한데 이렇게 수익을 주는데 연 3.6% 수익률을 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예금 금리가 3.6%였으니까 그 정도 나온다라고 가정하면 10년 후 잔고가 1,424만 원이 돼요. 그러면 개인 투자용 국채의 10년 만기 세후 수익금 369만 원보다 54만 원 더 많은 수익이 발생합니다. 연금 저축이 더 많아요. 개인 투자용 국채보다. 근데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는 개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과세가 연금 수령할 때까지 2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에 대한 세금이 중간에 발생하지 않아서 복리 효과가 더 발생을 한 거고 여기에는 앞으로 내야 될 세금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만약에 55세부터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연금 소득세라는 걸 내야 됩니다. 5.5%. 이자 소득세 15.4%보다는 훨씬 낮지만 한 3분의 1밖에 안 되죠. 하지만 내긴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까지 감안해서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분이 55세부터 10년간 개인연금에서 찾아 쓰게 되면 연금소득세를 빼고 35만 원 정도를 찾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계산해 본 것처럼 개인 투자용 국채 같은 경우에는 55세부터 연 137만 원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개인연금 하는 것보다 개인 투자용 국채가 더 낫네라는 결론이 나오죠. 2만 원 더 유리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저희가 개인연금에 납입을 하게 되면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되죠. 자, 개인연금이 연금저축은 아닙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개인연금은 연금저축 더하기 IRP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A씨의 총 급여가 1,500만 원 초과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900만 원의 13.2%인 118만 8천 원을 세액공제로 받게 되죠. 세액공제로 받은 건 다시 연금 계좌에 넣어가지고 재투자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고요. 여기 밑에 표를 제가 계산을 한 건데 실제로 첫 해에 900만 원을 넣으면 다음에 118만 8천 원을 세액공제 받고 요거를 다시 재투자를 하게 되면 그 다음 해에 납입한 118만 8천 원에 13.2%인 15만 6천 원 정도를 또 세액공제 받아요. 그걸 또 다시 재투자하고 그렇게 해서 2만 원 받고 또 다 재투자하고 2천 원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를 다 재투자를 했다라고 가정해요. 그렇게 되면 10년 후에 잔고가 1,400만 원이 아니고 1,611만 원이 됩니다. 세액공제 받은 거 다시 넣었고 그것도 똑같이 투자로 굴러갔죠. 3.6%긴 하지만 그래서 이거를 다시 계산해 보면 연금의 인출 금액은 세후 152만 원이 돼요. 개인 투자용 국채는 137, 그것보다 15만 원 더 크죠. 11% 정도 더 많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하게 되면 당연히 개인 투자용 국채보다 더 유리하다. 근데 여기서는 연금에 넣어서 투자를 한 게 아니고 3.6%짜리 예금 수준의 그런 단기 금융 상품, 현금성 자산 이런 거에 넣었을 때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조금 더 신경을 썼다 이분이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 연금에서는 투자가 가능하죠. 그래서 한 연 7.2% 정도 수익을 냈었다고 하면 10년 후에 개인연금 잔고가 2,200만 원이 돼요. 이때는 10년간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이 세후 213만 원이 돼요. 연금소득세 다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용 국채 137만 원보다 매년 76만 원이 더 많습니다. 55%더 큰 금액을 찾았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7.2% 수익을 낼 수 있냐가 문제죠. 그래서 투자를 좀 경험해 보신 분들은 그게 말도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좀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죠. 자산 배분 정도만 해놔도 그 정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7.2라는 숫자를 예시로 든 이유는 예금 금리가 3.6%니까 그거 2배 계산하기 쉽죠. 그래서 72법칙 계산해 보면 원금이 2배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72를 7.2로 나누면 10, 즉 7.2% 수익률을 얻으면 10년 후에 원금이 2배 돼요. 그런데 수익률이 3.6%면 20년 후에 원금이 2배 돼요. 그렇죠? 이거는 암산도 가능하죠. 그리고 7.2%를 수익률로 쓴 이유가 자산 배분 투자 전략을 실제로 오랫동안 사용해 오고 있는 연기금의 수익률이 5에서 10% 정도 되죠. 뭐 연기금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5, 6%인 때도 있고 8, 9%인 곳도 있는데 뭐 대략적으로 그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7.2라는 숫자를 쓴 거고 개인 투자용 국채 10년물하고 20년물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20년물에 1,000만 원을 투자하게 되면 만기에 세전으로 2,078만 원을 받게 돼요. 이번에 발행된 게 표면금리 3.425, 가상금리 0.3 요거를 해서 계산을 한 거고 2,078만 원에서 세금을 제하고 나면 1,912만 원 정도 되죠. 어쨌거나 1,000만 원 넣어서 거의 2천만 원 돈이 됐기 때문에 원금이 2배가 되는데 20년 소요됐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개인 투자용 국채를 하게 되면 원금 2배 되는데 20년 걸리는 거고 7.2% 수익이 나면 연금저축에서 그렇게 하면 10년 만에 원금이 2배 되는 거고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사에 보면 목돈이 없는 직장인들을 위한 적립식 투자법이라고 해서 이런 것도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일식 수령 방식은 이미 앞에서 언급이 된 거죠. 두 번째 방식 20년간 매달 50만 원씩 개인 투자용 국채를 매수를 하는데 20년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20년 후에 매달 100만 원씩 받는다. 이거 괜찮아 보여요. 언뜻 보면. 왜냐면 매달 내가 50만 원씩 적립을 했어. 개인 투자용 국채를 샀어. 20년 후에 내가 지금 40이면 60세부터 100만 원씩 찾을 수 있는 거야. 왜냐면 이게 20년이 만기가 되잖아요. 이번 달에 산 20년이 20년 후 2044년 6월 달에 만기가 되면 50만 원이 100만 원이 되니까 이거 계산도 간단하고 꽤 괜찮은 방법 같아요. 20년 동안 하면 그 이후에 20년 동안 받는 거니까.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적금이나 적립식은 아니에요. 그죠? 왜냐면 매번 개인 투자용 국채에 청약을 해요.
청약을 하면 발행이 될 때 나한테 배정되는 물량만큼만 실제 투자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뭐 50만 원 정도는 될 것 같긴 하지만 인기가 굉장히 많아져서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면 배정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정확히 이제 적립식이라고 말하긴 좀 애매합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용 국채 발행 주기가 연 11회예요. 그러니까 매달 가능한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적립식이나 적금이라기보다는 매달 50만 원씩 예금을 새로 가입하는 거랑 좀 비슷한 컨셉일 것 같아요. 50만 원짜리 예금 통장을 1년에 12번 가입하는 거예요. 20년 동안 가입하니까 240 예금 통장을 가져가는 거랑 비슷한 컨셉이죠. 그래서 20년 후에 만기가 되는 예금을 하나하나 해지하면서 쓰는 거랑 같은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이번에 발행된 20년물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50만 원 납입하고 20년 후에 받게 되는 금액이 95만 6천 원이에요. 세후. 그래서 세금을 공제하기 전에는 103만 9천 원이니까 대략 100만 원 정도 받는다는 계산이 맞죠. 그래서 100만 원이면 괜찮겠다. 내 노후 자금으로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원금 2배 되니까 좋긴 한데 이거는 예금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이번 달에 예금 통장 50만 원짜리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다음 달에 50만 원짜리 또 만들어요. 매달 만드는 거예요. 20년 동안. 그 다음에 20년 후 6월 달에는 맨 앞에 만든 예금을 해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이 대략 100만 원 됩니다. 예금도. 왜냐하면 지금 예금 금리가 3.6%니까 예금을 했어도 뭐 이자 중간에 다 계산하고 한 91만 원 되거든요. 비슷하죠. 그래서 이거는 엄청나게 큰 돈이 아니고 20년이라는 투자 기간이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너무 당연한 금액인 거예요. 물가도 그만큼 오를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개인연금을 이용했고 매달 50만 원 납입했고 연간 7.2% 수익을 냈다라고 하면 20년 후에 잔고가 3억 1천만 원이 돼요. 그리고 요거를 계속 연금에서 계속 굴리면서 20년간 계속 인출하는 거죠. 20년간 계속 인출하면 한 달에 233만 원 찾아 쓸 수 있습니다. 20년이 끝나는 시점에 개인연금이 다 제로가 되게끔 하는 금액이 233만 원이에요. 그러면 개인 투자용 국채 아까 100만 원 받는다고 했죠. 근데 연금에서는 233만 원, 2.3배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수익률 차이 3.6%로 그냥 놔두느냐 좀 신경 써서 공부해서 7.2% 만드느냐의 차이고 세액공제, 저율과세, 뭐 가세연 이런 혜택들이 다 들어간 거죠. 그래서 새로운 금융 상품이 나오면 관심 갖고 보는 건 좋다고 봐요. 근데 좀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할지 말지 의사결정하면 될 것 같고 개인 투자형 국채 결론을 좀 얘기 드리면 난 예금만 했었다라고 하거나 난 예금만 했었고 종합소득세도 내고 있었다라고 하면 당연히 쓸모가 많은 상품인 것 같아요. 단점은 2억까지밖에 못 넣는다는 거긴 하지만 그런데 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연금 계좌도 개설하고 세액공제도 받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투자를 해서 수익률을 높이겠다고 하면 개인 투자용 국채를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개인연금,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이런 계좌를 이용해서 하는 게 훨씬 유리한 뭐 2배 이상의 생활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